여기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싱크대 밑 좁은 공간. 무릎 꿇고 앉은 내 옆으로 그가 반쯤 들어왔습니다. 29살 배관공의 팔뚝이 내 얼굴 앞. 땀에 젖은 근육, 거친 숨소리. 조금만 더 가까이. 51살의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폭염이었습니다. 51살 수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냈는데 물이 안 빠졌죠. 꾸르륵 마이너스.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 또 막혔네. 혼잣말이었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남편은 지방에 발령 나간 지 3년째.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2달에 한 번이었어요. 거실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남편이 집에 온 날이었죠. 6월 10일.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더블 침대. 혼자 자기엔 너무 넓었죠. 5년째네. 남편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손을 안 잡더군요. 키스도 안 했어요. 피곤해.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당기더라. 남편의 말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눈가, 처진 턱선, 굵어진 허리. 나이 들긴 했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엄마. 응, 잘 지내. 딸의 전화였습니다. 남편? 바빠서 못 와. 응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죠. 수지는 싱크대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여전히 고여 있었어요. 술이 불러야겠네.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에 배관 수리를 검색했죠. 여러 업체가 나왔어요. 그중 리뷰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네, 다운 배관입니다. 싱크대에 물이 안 빠져서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싱크대를 다시 봤어요. 내일 오시겠네. 그때까지 설거지는 못하는 거였습니다. 에어컨을 켰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녀의 로맨스였어요. 수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부럽지도 않아. 거짓말이었죠. 밤 11시. 수지는 혼자 잠들었습니다. 더블 침대 한쪽만 사용하면서요. 다음 날 오후 2시. 누군가 올 거였습니다. 그게 뭔지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운배관 신민준입니다. 29살.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젊네. 생각보다 훨씬 젊었어요. 키도 컸죠. 싱크대 문제라고 하셨죠? 아, 네. 이쪽이에요. 민준이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팔 작업복. 팔뚝에 근육이 잡혀 있었어요. 어디 한번 볼게요. 싱크대 문을 열고 몸을 숙였습니다. 반쯤 들어가더군요. 배관이 꽤 막혔네요. 고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민준이 웃었어요. 잘생겼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사모님, 손전등 좀 비춰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수진이 무릎을 꿇고 옆에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30cm 거리. 여기요. 이쪽. 수진이 손전등을 들었어요. 민준의 옆모습이 보였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렌치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이거요? 네, 그거. 수진의 손이 렌치를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그 위에 겹쳤어요. 힘 좀 더. 네, 거기.
철컥 마이너스. 물이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수진의 블라우스가 젖었어요. 민준의 셔츠도 흠뻑이었죠. 괜찮으세요? 네. 젖은 블라우스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황급히 돌렸죠. 수건 가져올게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수진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민준의 손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게요. 거리가 10cm.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죠. 거칠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죠. 네. 수건. 민준이 물러섰습니다. 아, 네. 가져올게요. 수진이 황급히 욕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야? 나 왜 이래?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얼굴을 닦았어요.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가슴 라인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돌렸어요. 다 고쳤어요. 벌써요? 네, 확인해 보세요. 물을 틀었습니다. 잘 빠졌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민준이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도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어요. 손이 스쳤죠. 그럼 이만. 아, 그리고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옷 잘 말리세요. 묘한 미소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 신민준 마이너스 다운배관 마이너스 010 마이너스 4321 마이너스 5678.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젖은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비치고 있었죠. 봤겠지. 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51살.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봤어요. 신민준. 29살. 수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신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밤새 그 사람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젖은 셔츠에 달라붙은 몸, 거친 숨소리, 스쳤던 손, 미쳤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수지는 베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명함 사진을 찍어뒀더군요. 신민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29살, 22살 차이. 말도 안 돼. 수지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하지만 다시 집어들었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보였어요. 전화하면 또 올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처진 눈꺼풀. 이 얼굴로 뭘 바라는 거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응.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또? 미안.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알았어.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안도 이제 습관이 됐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명함 사진이 떠 있었죠. 한 번만 더 보면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수도꼭지를 봤습니다. 멀쩡했죠. 손이 떨렸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비틀었어요. 반대로 3개. 삐걱 마이너스. 이 정도면 다시 틀어봤습니다. 물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튀었죠. 문제 있어 보이겠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나 진짜 미쳤어. 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수지는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지?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니트는 너무 더워 보이고, 티셔츠는 너무 편해 보이고, 아, 몰라. 결국 원피스를 꺼냈어요. 3년 전에 산 거였죠.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네.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나이 들어 보였죠. 하지만 그래도 티셔츠보단 나았습니다. 수지는 화장대에 앉았어요.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5년 동안 안 했으니까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아이라인을 그었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이상한데? 너무 티가 났어요. 지웠습니다. 다시 발랐죠. 3번을 반복했습니다. 아, 됐어. 어차피 51살이었으니까요.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명함 사진을 봤습니다. 전화 할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미쳤지. 진짜 미쳤어. 하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다원배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어제 싱크대 고치러 오셨던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죠. 혹시 화장실 수도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이요? 네, 물이 이상하게 나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갈게요. 네. 같은 주소 맞죠?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뭐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미쳤어, 진짜. 오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원피스를 입은 51살. 어설픈 화장. 바보같이.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년 만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작업복. 또 뵙네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아니에요. 일인데요, 뭐. 민준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진을 위아래로 봤죠. 오늘 예쁘게 입으셨네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이게 나가려던 참이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볼게요. 민준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따라갔어요. 좁은 화장실. 민준이 수도꼭지를 만졌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물이 튀고 그래서요. 민준이 몇 번 더 틀어봤습니다. 민준이 수도꼭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사모님. 네. 이거.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 있어요? 아니요.
민준이 다시 수도꼭지를 만졌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게 일부러 반대로 돌린 것 같은데요.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여기 봐보세요. 민준이 수진을 가까이 불렀어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수도꼭지를 가리켰죠.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민준의 팔이 수진의 어깨를 스쳤어요. 아,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거리가 20cm. 사모님. 네. 혹시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혹시요? 아니에요. 민준이 물러섰어요. 고칠게요. 수도꼭지를 만졌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됐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정상이었죠. 벌써요? 네. 간단했어요. 민준이 수진을 봤습니다. 근데 사모님. 네. 샤워기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샤워기요? 네. 물 나오는 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민준이 샤워부스를 봤습니다.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민준이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민준이 샤워기를 들었어요. 물을 틀었죠. 잘 나오는데요? 그래요? 민준이 샤워기를 내려놨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사모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민준이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어제 싱크대는 진짜 고장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화장실은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고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들켰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거리가 10cm. 사모님. 혹시 제가 궁금하셨던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요? 민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럼 왜 화장하셨어요? 나가려고. 어디 가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거짓말 하시네요. 사모님. 민준의 손이 샤워부스 벽에 짚혔습니다. 수진을 가둔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왜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하지 않은데요. 네. 민준이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생각났거든요. 수진.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길 기다렸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예요? 네. 민준이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부른 거 맞죠? 대답 안 하시면 그렇게 알겠어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의 등이 타일 벽에 닿았어요. 사모님. 네. 이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민준의 손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거 맞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하지만 민준은 봤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숨소리가 섞였어요. 사모님 예뻐요. 진짜로요. 사모님 예뻐요. 진짜로요. 민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5년 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나이 많은데. 그래서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전 상관없는데요.
민준의 손이 수진의 뺨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죠.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어요. 떨고 계시네요. 응, 저도 떨려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왜요? 나, 결혼했잖아. 알아요. 그리고 나이도, 그것도 알아요. 민준의 이마가 수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코끝이 스쳤어요. 숨소리가 섞였죠.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속삭였어요. 멈출 수가 없네요. 금기의 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나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1살 남편 아닌 남자 앞에서 여자가 되고 있었어요. 진짜요? 응.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그럼 민준의 손이 수진의 허리에 닿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제 괜찮은 거죠?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기서 멈출 수 있었죠. 하지만 수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허락이었어요. 항복이었죠. 5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의 손이 민준의 셔츠를 잡았어요. 민준의 팔이 수진을 끌어안았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몸이 겹쳐졌어요. 체온이 섞였죠. 샤워부스 안, 좁은 공간, 두 사람. 민준의 손이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수진의 손이 민준의 머리카락을 감쌌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민준이 수진의 목에 입술을 댔습니다. 사모님. 수진이라고 불러. 수진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5년 만에 여자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원피스 지퍼를 만졌어요.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퍼가 내려갔어요. 천천히. 수진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그곳에 입술을 댔어요. 아,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민준이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타일 벽에 기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민준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수진의 눈빛도 흔들렸죠. 수진 씨. 응. 후회 안 해요? 모르겠어. 솔직하네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진이 민준의 목을 감쌌어요. 멈추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신호였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다시 수진의 입술을 찾았어요. 더 깊게, 더 강하게. 손이 점점 대담해지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성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샤워부스 유리에 김이 서렸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으로. 안 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왜요? 이러면 진짜 선 넘는 거잖아. 이미 넘었어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처음 키스했을 때. 그래도 수진 씨. 민준이 수진의 귀에 속삭였어요. 나 진심이에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리고 샤워부스 문이 잠겼습니다. 1시간 반 후, 수진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늘어져 있었어요.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죠. 입술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원피스는 구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진짜 한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셔츠를 입고 있었죠. 단추를 채우다가 수진을 봤어요. 수진 씨. 응. 후회해요? 수진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51살. 누군가와 밤을 보낸 여자. 아니, 다행이다. 민준이 수진 옆에 앉았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알아요. 민준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근데 수진 씨는요? 응? 5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그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응. 현관으로 걸어가는 민준.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어요. 수진 씨. 응? 다시 부르면. 민준이 웃었습니다.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몸에 남은 온기, 흐트러진 침대, 거울 속 낯선 자신. 나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5년 만에 여자였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준과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 뭐 하세요? 생각나요. 수지는 행복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민주는 이틀에 한 번씩 왔습니다. 수도 점검하러 왔어요. 농담이었죠. 수지는 웃었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 씨 웃는 거 예뻐요. 이제 웃는 것도 오랜만이야. 앞으론 많이 웃게 해줄게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응, 왜? 민준의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사실,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래.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말이 끊겼어요. 비용이 좀 필요해서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 죄송해요. 이런 말 하려던 거 아닌데. 다른 데 알아볼게요. 아니야. 네. 보내줄게. 수진 씨. 안 돼요. 괜찮아. 정말 안 돼요. 이건 제 문제고. 민준 씨.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우린 이제 남이 아니잖아. 어머니 수술 중요해.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갚을게요. 꼭요. 천천히 갚아도 돼. 수진 씨. 응? 사랑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민준에게서. 나도.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1200만 원. 결혼하고 모은 돈이었죠.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면 수지는 이체했어요. 500만 원.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어. 답장이 왔어요.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지? 네. 수진 씨 덕분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되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루가 더 지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수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꺼냈어요. 다음 배관.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아니면 어머니가?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 남편이었습니다. 왔어? 응. 갑자기 시간 나서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뭐해? 아무것도. 수지는 얼른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풀었어요. 저녁 먹었어? 아직? 나도 안 먹었는데. 뭐 시켜 먹을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불안했어요. 통장 500만 원. 남편이 알면 모를 거야. 수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머리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혹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꺼냈어요. 다음 배관.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포털에 입력했죠.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배관 업체가 아니었어요. 다음 배관 마이너스 사기주의.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어요. 커뮤니티 글이 떴습니다. 다음 배관 사칭 사기꾼 조심하세요. 작성일 한 달 전. 저도 당했습니다. 배관공 사칭하는 20대 남자. 잘생기고 친절해요.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신고했지만 못 잡았어요.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다음 글. 저도요. 똑같은 수법. 외로운 중년 여성 노리는 것 같아요. 며칠만 관계 맺고 돈 뜯어갑니다. 다음 글. 피해자 7명이래요. 총 피해액 3,500만 원. 경찰이 수사 중인데 못 잡았대요.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를 검색했죠. 이 번호 사기범주의. 저도 이 번호로 당했어요. 신고하세요. 잘생긴 20대. 배관공 사칭.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눈물이 났어요. 500만 원. 민준. 사랑한다던 말. 진심이라던 약속. 다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울었어요. 1시간을 그렇게 있었죠. 신고. 해야 하나. 하지만 커뮤니티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7명이 당했는데 못 잡았다고 했어요. 의미 없겠지.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누웠던 침대. 바보같이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었어요. 수지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응. 남편이 가방을 내려놨어요. 피곤해 보였죠. 뭐해? 아무것도. 남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어디 있더라? 카드값 확인해야 하는데.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통장? 응. 서랍을 뒤지더군요. 통장을 꺼냈어요. 어디 보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500만 원? 어디 갔어? 이거? 남편이 수진을 봤어요. 말 안 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 만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 만났다고. 미쳤어? 남편이 통장을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500만 원을 줬다고? 애송이한테? 남편이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이거 봐. 배관수리. 일주일 전에 한 번. 다른 영수증을 들었죠. 사흘 후에 또 한 번. 같은 기사.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뭐 그렇게 고칠 게 많았어? 응?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9살, 22살 어린 놈. 남편이 영수증을 구겼습니다. 병원비 어쩌고 하면서 꼬드겼지? 사기당한 거야. 알아. 알아? 남편이 냉소했어요. 알면서 왜 신고 안 해? 창피해서. 창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51살 먹고 애송이한테 당한 게 몸 섞이고 돈까지 갖다 바쳤으면서 그만해. 5년이야. 5년 동안 참았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보답하는구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먼저야. 뭐? 5년 동안 나 가족으로 안 봤잖아.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손 한 번 안 잡았잖아. 그래서 남자 샀어? 적어도 그 사람은 날 여자로 봤어. 사기꾼이. 알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알아. 다 거짓말인 거. 사기인 거. 알아.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래도 그 일주일은 행복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당신보단 나았어. 뭐? 사기꾼이라도 당신보단 나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맥이었어요. 남편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집은 내 명의야. 내 잘못이고.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변호사 찾을 거야. 내일. 뭐 알지?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영수증들도 모든 증거였습니다. 수진의 바보 같은 선택. 다 잃었어. 500만 원. 남편. 집. 다. 수지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700만 원. 원래 1200만 원이었죠.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다 뺏기겠지. 이혼하면 남는 게 없을 거였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 씨 예뻐요.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웠어요. 민준과 함께 누웠던 침대. 시트는 새로 갈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수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5년 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죠. 1년 후. 수지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어요. 담배 주세요. 어떤 거요? 말보로. 계산을 했습니다.
4,500원입니다. 손님이 나갔어요. 다시 조용해졌죠.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 52살, 편의점 알바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은 석 달 만에 끝났어요. 집은 남편이 가져갔죠.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위자료도 줬어요. 통장에 남은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넘겼죠. 남은 건 400만 원. 거기서 보증금 300만 원. 원룸 월세 35만 원. 첫 달 월세까지 내고 나니 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 겨우겨우 살았어요. 따르릉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커플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보였죠.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컵라면 2개. 3,000원입니다. 계산하고 물을 부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커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수지는 그들을 봤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민준과 1년이 지났지만 가끔 떠올랐어요. 수진 씨 예뻐요.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500만 원. 비싼 대가였죠. 집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어요. 지금은 편의점 알바. 초라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52살. 주름이 더 깊어졌죠. 머리도 더 휘어졌습니다. 바보같이 살았어.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었죠. 남편은 나를 여자로 안 봤어요. 하지만 민주는 봤습니다.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일주일은 진짜였어요. 내가 여자였던 시간. 커플이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어요. 다시 조용해졌죠. 수지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컵라면 용기를 치웠어요. 거기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쓴 것 같았어요. 사랑해.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수지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없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봤어요. 신민준. 아직 지우지 못했습니다. 왜 안 지우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3평,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살. 민준이 봤던 몸. 지금은 더 늙었죠. 그래도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예뻤어. 거짓말이었어도 민준의 눈에는 예뻤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 나왔어요. 수진 씨,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꿈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초라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남편의 눈치를 안 봤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말도 안 들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52살. 늦었지만 다시 시작이었으니까요. 500만 원.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나도 여자구나.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구나. 그걸 편의점 창문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일하러 가야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